여러분, 이제 진짜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AI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빨리 줄을 서야 돼요. 지금 이걸 놓치면 스마트폰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마부사키입니다. 쇼핑의 판도를 바꿀 수수료 0% 무료 배송을 하고 있는 AI 쇼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다음에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놓치면 뒤처지니까 지금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갖고 왔고, 위기감을 느끼고 유료로 강의도 제가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또 겸사겸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점들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내년에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뉴스 기사들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절반보다도 떨어진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AI 검색 때문입니다. 티타임즈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보시면 AI 검색이 구글 점유율을 33%를 뺏어올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발빠르신 분들이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구글 네이버 쓰시나요? 인공지능 검색 엔진.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구글로 검색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최대의 화두는 바로 AI 검색입니다. 이 AI 검색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승자가 거의 독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구글처럼.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서비스는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설립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13조나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챗 GPT만 따라가는 것도 좀 벅차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퍼플렉시티가 가장 핫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쉽게 말해서 챗 GPT랑 구글의 장점만 쏙쏙 빼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챗 GPT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죠? 이 대화형 인터페이스. 내가 검색하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얘네는 구글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갖고 와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챗 GPT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종합해서 응답해주고 요약해주고 솔루션을 줍니다. 그리고 구글의 장점이 뭐예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몇십 년간 쌓인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가장 실시간의 정보를 전달을 하고 최신 동향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에다가 30대 남성이 사용할 만한 테니스화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퍼플렉시티에선 가장 먼저 웹에 있는 정보를 긁어옵니다. 여기 출처 보시면 이 티스토리에 있는 글을 긁어왔고, 어떤 웹문서들을 긁어오고, 또 신세계에 있는 쇼핑몰을 긁어옵니다. 이런 걸 긁어와서 이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답변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떤 코트에서 이용할 건지, 그렇다면은 두 종류의 신발을 구비하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여길 눌러보시면 실제로 유튜브에 이동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 내에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잘랐지만 당연히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할 질문들을 추천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들어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몰에 들어가서 리뷰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 퍼플렉시티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웹에서 긁어와서 나한테 정보를 요약해서 추론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가 취합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 이 퍼플렉시티에서 AI 쇼핑 기능을 출시를 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결제 수수료도 0원이고 무료 배송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퍼플렉시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을 하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추론을 해가지고 찾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Buy with Pro라고 있죠. 그래서 내가 프로 버전을 쓰고 있으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다이렉트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내가 이 제품의 이름을 몰라도 사진만 찍어서 여기다가 올리면은 얘가 알아서 이 사진에 맞춰서 제품을 찾습니다.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체크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그걸 고려해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은 셀러들한테는 이게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장된 카드 내역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쿠팡처럼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어디 퍼플렉시티에 입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퍼플렉시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쇼핑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검색 사이트인데 결제가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쇼핑몰의 트래픽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퍼플렉시티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쇼피파이랑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쇼핑몰을 가져다가 자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곧 글로벌로 진출 예정이고요. 현재 수수료가 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퍼플렉시티의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고 노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AI가 커머스에 진출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정보를 찾냐면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아보죠. 여기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가 좋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 이걸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쿠팡에 검색을 해서 구매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입력값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입력된 값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이 나오고 있는 이 챗봇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 소비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킨지에서 이 이커머스 경험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런닝화를 사고 싶으면은 런닝화끼리 비교를 한 다음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신발을 수령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퍼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AI 쇼핑 같은 경우에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개인화된 쇼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한테 적절하지 않은 마케팅 메시지는 다 걸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식단을 하고 있는지, 동네 스포츠 전문 의사를 검색했는지, 달리기 시합을 예약하는지, 시합 중에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른 패턴을 갖고 런닝화를 구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설문지에 입력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잘 모르더라도 이 AI가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서 이런 제품이 좋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제품을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훨씬 간편하고 간소화된 고객 구매 여정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려를 한다는 거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길면 며칠 이렇게 고민을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개인화된 쇼핑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당신은 이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AI가 추천해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물건을 살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이 런닝화가 이래요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도 AI 검색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 판매자보다 AI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네, 기존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땠어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내가 알려줬었어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매자한테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구매자는 그대로 믿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구매자가 안 믿는 거예요. AI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쇼핑 쪽에서는 이상으로 발전한 게 뭐냐면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커머스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큰 화두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죠. 물론 지금은 아주 에이전트의 기능보다는 조금 챗봇에 가깝긴 하지만 이전 영상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무시무시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제가 거기서 뭘 했냐면 아마존 루퍼스 체험기를 보여드렸어요. 내가 쇼핑을 하러 가면 왼쪽에 질문을 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내 취향에 대해서 혹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나열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또 질문해서 더 점점점 명확하게 나한테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네이버도 올해부터 AI 쇼핑 추천이라는 기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AI 쇼핑메이트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큰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쇼핑을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커머스에서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화두는 뭐예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 이런 거죠. 원래는 우리 쇼핑 플랫폼에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것이 있었으면은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쿠팡에서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플랫폼에서 쇼핑을 한다? 우린 지금 이미 구글에다 검색하고 구글 쇼핑을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도 하지 않은 한국인인데 AI 검색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구글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우리도 결국 쓸 텐데 그럼 우리도 이제는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AI 검색하는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왔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SEO가 아니라 AEO를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기존의 SEO는 뭐예요? 서치 엔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정답을 주는, 답변을 주는 엔진에 최적화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표로 나눠보자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SEO는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중심의 노출 최적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AEO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에 맞춰서 나한테 정확하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화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이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게 AEO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이버나 구글이죠. 근데 이런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AI 기반 답변 엔진, 퍼플렉시티나 구글 버드나 뭐 챗 GPT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곳에 노출되는 게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나 링크 중심으로 SEO를 꾸며놨는데 이제는 앞으로 뭐 직접적이고 권위 있는 답변이 생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에서도 지금 약간 특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되면은 AI 검색에서는 우리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트래킹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특정 지표에서 트래픽이나 클릭률, 검색 결과 순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만드는 상위 노출이죠. 내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답변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정확도, 신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서비스에서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되어야 한다가 첫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탐색 경로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답변을 하는 패턴을 봤을 때 먼저 출처가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어떤 콘텐츠가 옆에 같이 뜨고 있어요. 이걸 갖고 추론을 해보자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든다. 즉 콘텐츠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출처에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노출이 되던지 아니면 유튜브 등 콘텐츠에 노출이 되던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우선 우리 제품이 노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뢰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상품, 우리 서비스를 좀 정량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알려가지고 이 AI 검색에서 노출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질문하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의도들에 최대한 노출되는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양한 사람한테 노출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검색 기술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RAG, 래그라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AI 검색이라는 거는 AI랑 최신 정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그 시점, 내가 질문했던 시점까지의 훈련했던 정보를 가지고 보여주게 되어 있고 거기서 누락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최신 정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1초에도 수십 개씩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FAQ나 백링크, 참고문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신 정보들을 같이 반영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AI가 잘 긁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는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이 계속해서 최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요즘에 강의를 여러 가지 다니고 있는데 그 유료 강의거든요. 그래도 원데이에 30만 원이니까 그렇게 저렴한 강의는 아닙니다. 여기 티타임즈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제가 다녀왔는데 블루닷이라는 서비스에서 스키마 마크업을 적용했더니 챗 GPT에서
문서 유입이 4.4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사이트는 블루닷으로 구축된 미디어 웹사이트 그 더코어의 결과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글이 지원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종류가 30가지 이상인데 여기서 한 3, 4개 이상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유입이 됐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챗 GPT에서 웹사이트를 긁어올 때 구글을 참조할 텐데 그 구글에 일단 노출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된 거고 그 문서를 어떻게 해서 긁어왔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했더니 유입이 4배가 넘게 올랐다. 이런 사례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몇 년 단위로 계속해서 크게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몇 년 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또 이런 쓰나미가 물려들고 있는데 이젠 다 끝났어 이러면서 이걸 가만히 바라만 봐야 될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기업들한테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특히 미리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소상공인이 다 죽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로 중소상공인이 어떻게 해서 이 파도를 올라타면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성벽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면 AI 검색도 결국 최적화를 지원하는 가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SEO 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키면 웹문서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AI 검색에서도 최적화 기준 그리고 데이터 친화적인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글이 얼마나 최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최신성 그리고 사용자 참여도 리뷰가 얼마나 많은지 데이터적으로 몇 %의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입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우리 물건을 팔게 되면은 그 자체로 AI 검색 최적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점 정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매체 운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번거롭고 귀찮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문법을 이해하고 그 문법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서는 숏폼으로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텍스트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롱폼으로 그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체마다 이 전달할 수 있는 문법이 달라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 플랫폼들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거고 그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만의 특징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금 블로그도 들어가고 인스타도 들어가고 유튜브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AI 검색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AI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처음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 숏폼, 롱폼 이런 콘텐츠들을 한 번에 다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플랫폼 중에 한 개만 하고 있다면 이제 3개를 다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AI가 발전하면서 유튜브를 텍스트로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숏폼으로 축약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맞춰서 미리미리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SNS에 우리 콘텐츠를 올려두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AI 검색 시대에서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이 신뢰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거 그리고 AI 검색이 보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말하는 그 쇼핑 라이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핸드폰 켜고 하는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그냥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라이브 방송 그런 것들이 점점 판매자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AI가 많아지면 저퀄리티의 품질 낮은 광고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나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당연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모두 공개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에어컨 청소를 맡기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적절한지, 세척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후 검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고객 경험, 그리고 SNS 활동, 리뷰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접점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행동들이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점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판매자한테 고객들이 돈줄을 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제가 본 거는 치킨집 사장님이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매출이 3배가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라는 거는. 그리고 그 튀김기를 매일매일 청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청소를 하는 것을 인스타에 매일매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인간적인 느낌이잖아요. 어떤 큰 기업, 대기업에서 하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엄마, 뭐 이 정도의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은 지금은 응원을 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이 정말 다 귀찮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답은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시대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좀 인위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브랜드가 AI에 노출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그 AI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기업 거를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광고도 그 플랫폼이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행사도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SEO를 잘 몰랐으면은 노출될 수 있는 곳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광고의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그러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좋아지면서 고객한테 광고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좋은 제품을 찾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고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는데, AI가 이제는 알아서 너한테 필요 없는 마케팅 메시지는 내가 걸러줄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점 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던 기업들을 추천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객이 스스로 브랜드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제품에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가서 브랜드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에 고객이 왜 우리한테 돈을 주는지, 왜 우리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에만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천만 명이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퍼플렉시티에서 단순히 검색을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온라인 쇼핑에 들어오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될 거라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난리가 났죠. 유튜브에서도 쇼핑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플러스 스토어가 나오고 있고, 뭐 쿠팡이야 당연히 따라갈 거고, 카카오도 AI로 자꾸 쇼핑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 고객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이 AI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 지금 그 과도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만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도 마부사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얻으셔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